네, 분할정복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농담부터 하나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분할정복 기법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돌갈물이라는 제목의 동요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오늘 배우며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제 바위돌을 깨뜨려 돌덩이, 점점 분할을 하는 거죠. 큰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분할하고 난 다음에 2절 가사를 보시면 이 작은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이 모여서 더 큰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에 대한, 원래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를 더 작은 문제, 즉 서브 프로블럼이죠. 부문제들로 더 작은 입력을 갖는 부문제들로 분할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분할된 이 부문제들을 재기적으로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기적으로 해결된 부분 문제들, 부문제들에 대한 답을 잘 조합해서 더 큰 문제,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트리가 됩니다. 트리의 이 루트 노드를 살펴보시면 이 루트 노드는 원래 주어진 문제, 즉 크기가 n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재기적으로 이 문제를 분할해서 더 작은 문제, 즉 부문제들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림에서는 네 개의 부문제들로 분할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분할하는 팩터, 즉 브랜칭 팩터죠. 분할하는 팩터를 A라고 하면 A개의 부문제들로 분할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할된 문제들은 크기가 n 나누기 b. 자, 여기서 b가 이제 문제의 크기를 나누는 팩터인데요. 원래 처음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부문제들, 즉 A개의 부문제들의 크기는, 즉 입력의 크기는 n 나누기 b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기적으로 이 부문제들이 A개의 부문제들로 분할이 되고, 또 각각의 그 부문제들은 크기가 n 나누기 b제곱인 크기의 입력을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하면 이 트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느냐, 즉 크기가, 문제의 입력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재기적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트리의 높이는 log n 베이스 b가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1인 문제들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갈 때마다 A개씩 문제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문제의 개수가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늘어날 때마다 문제의 입력의 크기는 B로 나누어진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뎁스가 log n의 베이스 B라면 이 크기가 1인 문제들, 즉 리프 노드의 개수는 A의 log n의 베이스 B 승이 됩니다. 이것을 로그 법칙으로 잘 정리하고 지수 법칙으로 정리하면 n의 log A 베이스 B 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크기가 n인 문제는 A개의 부문제들로 분할이 되는데, 각 부문제들의 입력의 크기는 A 나누기 B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두 개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입니다. 즉 여기서 x라는 복소수는 a 더하기 bi, i는 제곱이 빼기 1인 허수를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y는 c 더하기 d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이 복소수의 곱 x 곱하기 y는 복소수를 그대로 표현한 이 두 항의 곱인데요. 이 두 항을 곱을 전개해 보면 부여법칙이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소수의 곱을 정리한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식은 같은 식이죠. 즉 첫 두 항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 i가 붙어 있는 곳에 있는 이 항은 이렇게 회색 표시된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하는 이유는 여기 앞에 나온 AC와 BD가 이 회색 부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곱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뒤 회색 부분에서 이 곱의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살펴봤던 두 복소수의 곱의 식을 활용해서 n빗 길이를 갖는 두 정수의 곱, 두 수의 곱이죠. 두 수의 곱을 구하는 방법을 분할 정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x와 y를 각각 n빗 길이를 갖는 두 정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x 곱하기 y는, 자, x를 왼쪽 2분의 n빗과 오른쪽 2분의 n빗으로 구분해서 xl을 전체 x의 왼쪽에 있는 2분의 n빗, 그리고 xr을 오른쪽에 있는 2분의 n빗이라고 하면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xl을 왼쪽으로 2분의 n빗만큼 shift하고 거기다가 xr을 더하면 원래 x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y도 왼쪽 2분의 n빗과 오른쪽 2분의 n빗을 표현하는 yl과 yr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에서 이 x 곱하기 y는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래서 xl과 yl을 곱한 것에 그 결과를 n빗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해주고, 그 다음에 xl과 yr을 곱한 결과, 그리고 xr과 yl을 곱한 결과를 더해서 2분의 n빗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그리고 xr과 yr을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이제 더해주면 x 곱하기 y, n빗짜리 두 넘버를 x 곱하기 y 한 것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할정복 알고리즘, 분할정복 기법을 적용해서 두 n빗 수의 곱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2분의 n빗짜리 두 정수의 곱이 4번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즉 따라서 2분의 n빗짜리 곱셈이 4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기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구현한다면 4번의 재기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t of n, 즉 n빗 길이의 두 정수의 곱을 사용되는 시간을 t 가로 열고 n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알고리즘은 2분의 n빗 길이의 두 정수를 곱하는 부분 문제, 즉 부문제를 재기적으로 호출할 텐데요. 그것에 걸리는 시간인데 이것을 4번이나 호출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t의 가로 열고 n 나누기 2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n빗만큼 시프트하거나 2분의 n빗만큼 시프트하거나 또는 이 결과들을 더해주는데 비고의 n시간, 즉 n빗 숫자 정수기 때문에 비고의 n시간 만에 덧셈과 그 다음 시프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을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 n제곱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앞서 살펴봤던 복소수의 곱 표현 방법, 즉 이 부분을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 방식대로 x와 y 두 n빗 정수의 곱에 대해서 요 가운데 항의 요 회색 부분에 대한 계산을 2분의 n빗짜리 곱셈을 2번 호출하는 대신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두 번째 항을 보시면 이거는 xl 곱하기 yl인데요. xl 곱하기 yl은 이미 이 앞에 항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을 보시면 xr 곱하기 yr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항에서 이미 값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값에 대해 값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즉 저장하고 있다면 그 값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뭘까요? 남은 일은 xl과 xr을 더하고
이거는 원래 할 수 있죠. 얼마 시간 할 수 있습니까? big of n 시간에. 그 다음에yl과 yl을 더하고 big of n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더한 값을 한 번 곱해줍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한 번, 두 번에 2분의 nb짜리 정수의 곱셈을 한다면, 즉 두 번의 곱셈을 한다면 이렇게 바뀐 식에서는 이거는 재활용하고요. 앞에 있던 거를 이거는 재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덧셈 두 번에 한 번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를 정리하면 덧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고요. 그 다음에 곱셈 한 번으로 수행 시간에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네 번의 제기호출 대신에 세 번의 제기호출, 즉 곱셈 제기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big of n에다가 한 몇 번 정도의 big of n 시간을 더 더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그대로 표현해보면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와 같습니다. 자, 함수의 이름은 multiply라는 함수고 n빗 길이의 정수 두 개 x와 y를 각각 입력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곱의 결과를 출력해야 됩니다. 자, 제기 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베이스 케이스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n이 1일 때, 즉 x, y가 한 빗짜리, 1빗짜리 수일 때는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상수시간 만에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기 함수 그리고 divide and conquer를 여기에 적용해서요. 분할 정보를 적용해서 xl, xr, yl,yr을 각각 구해줍니다. 얼마 시간이요? big of n 시간에. 이거는 그냥 n 비수를 절반을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장에서 보았던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xl과 y를 곱해서, 자, 곱할 때 어떻게 합니까? multiply, 제기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xr과 yr에 대해서도 multiply, 제기 함수를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xl 더하기 xr 그리고 yl 더하기 yr에 대해서도 multiply 함수를 제기적으로 호출합니다. 그 결과를 각각 p1, p2, p3라고 했을 때 앞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p1의 결과를 n빗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해주고 그 다음에 p3에서 p1과 p2를 뺀 결과를 2분의 nb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2의 결과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리턴 식을 보시면 shift와 덧셈 뺄셈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걸 다 합쳐봤자 big of n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소요될까요? 즉, 이 multiply라는 제기 함수 호출을 3번 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면, 자, 동일하죠? n빗 길이의 두 정수를 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즉 수행 시간을 t of n이라고 했을 때 big of n 시간이 우리는 나머지 일들의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제기 호출합니다. 제기 호출할 때의 매개 변수 xl, yl 등은 2분의 n빗 길이의 정수들입니다. 따라서 t에 가로 열고 n 나누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 호출합니까? 3번 호출합니다. 호출된 결과 p1, p2, p3를 앞 슬라이드 예시에서처럼 잘 정리해서 우리는 최종 결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x와 y의 곱의 결과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앞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기 전에서는 4를 곱했는데 이 4가 이제 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는 얼마일까요? 자,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장의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림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n이 8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빗짜리 두 정수죠. 두 정수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 3번의 제기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마다 2분의 n빗, 즉 4빗짜리의 곱이 되겠죠.
세 번의 재교출을 각각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재교출은 또다시 각각 노드마다 세 번의 재교출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비트의 개수가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하겠죠. 이것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에도 틀이죠. 자, 루트에는 크기 n짜리, 자, 크기 n짜리, 즉 n빗 길이의 두 정수를 곱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이 문제는 세 개의 부문제들로 나눠지는데 각각 크기가 2분의 n입니다. 그리고 이 부문제들은 또한 각각 3개의 부문제들을 호출하는데 크기가 4분의 n입니다. 자, 한 단계씩 내려갈 때마다, 한 레벨씩 내려갈 때마다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부문제는 3개씩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리의 높이는, 즉 레벨은 log n, 여기서 베이스는 2겠죠? log n의 높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의 레벨을 레벨 1이라고 하면, 자, K번째 레벨, 이 트리의 K번째 레벨에 있는 부문제들을 한번 쭉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K번째 레벨에는 몇 개의 부문제가 있냐면 3의 K승계의 부문제가 있습니다. 자, 레벨 1에 레벨이 이제 0이죠, 여기는. 그래서 K가 0이 되면 1개가 있죠. 그 다음에 레벨 1이 되니까 3개가 있고, 레벨 2가 되니까 몇 개입니까? 9개죠. 자, K번째 레벨에서는 3의 K승계의 부문제가 있습니다. 자, 각 부문제가 갖는 입력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자, 입력의 길이는 자, 레벨 내려갈 때마다 2로 나눠주기 때문에 각 부문제는 입력의 크기, 즉 정수의 비트의 수가 n 나누기 2의 K승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각 부문제마다, 즉 K번째 레벨에 있는 각 부문제마다 그 부문제에서 실행되는 일, 즉 실행 속도, 실행 시간이죠. 그것이 문제의 크기에 리니어하게 됩니다. 즉 각 K번째 있는 각 부문제에서 재기호출 이외에 수행되는 시간은 비고의 그 부문제가 갖는 입력의 크기가 됩니다. 자, 각 부문제 입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n 나누기 2의 k승. 따라서 부문제 하나는 n 나누기 2의 k승, 비고의 n 나누기 2의 k승만큼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문제가 K레벨에 몇 개 있나요? 자, 3의 K승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3의 K승계 곱하기 비고의 n 나누기 2의 K승이 K번째 레벨에서 필요한 수행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이 트리의 모든 레벨에 대해서 다 합하면 앞장의 알고리즘의 전체 수행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왼편에 있는 이 수식은 알고리즘의 전체 수행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풀어서 정리를 하면, 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학에서 정리하는 방법이니까요. 잘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비고의 n의 log 3 베이스 2가 되죠. 자, 이것은 자, 위에 지수분을 봅시다. log 3 베이스 2는 2보다 분명히 작습니다. 자,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확실히 작죠.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n제곱보다 빠른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이렇듯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냥 분할 정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관을 가지고 아이디어로, 좋은 아이디어로 분할 정복 기법의 부문제의 수, 즉 재기호출의 개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2nbit짜리 수의 곱셈도 훨씬 빨리, 즉 n제곱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n제곱보다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었던 t of n을 이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t of n은 t of 2분의 n이라는 부문제를 3개로 호출하게 되고, 그 외에는 big of n 시간, 즉 리니어 시간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석에 따라서 이 t of n은 비고의 n의 log 3 베이스 2승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